제가 문자가 많이 와서 그 요즘은 이제 게스트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맞춤형으로 질문. 예, 다 쳐다봐가지고 정유섭 의원에 대해서 저도 몰랐는데 1년 전 세비를 납부하겠다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누리당에서 약속을 했다고. 근데 그게 이틀 후래요.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잘못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저희 당 홍보국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당연히 당 후보로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름을 올렸던 거고 또 뭐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대표 사인해서 이제 광고까지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 홍보국에서 정한 일을 따른 건데 그렇다면 지금도 당에서 결정해줘야지 개인 보고 어떻게 이거 어떨 거냐 묻는 것은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이 없어진 상태라 가지고 지금 애매해진 거. 상호 변경되죠. 상호. 대표이사 구속. 어쨌든 그러면 이틀 후에 세비 당에서 결정을 해줘. 세비 반납하면 개인이 한 것은 아니니까. 개인이 당에서 그런데 결정하면은 당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라서 따른 거니까. 반납합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도 당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죠. 그거야 뭐 그때 당시에 그걸 표정을 더 억울하세요. 좀 억울하죠. 뭐 내 공약서에는 그 내용 안 들어가 있어요. 내 공약서에는 안 들어간 내용인데 예. 뭐 당의 공약이 세전으로 합니까? 세후로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 안 한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필 이틀 후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저도 몰랐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문자 온다고 뭐 지금 문자 폭탄 뭐 한두 번 받아봤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철희 의원님? 야당에서는 문자 폭탄을 가지고 물론 이게 문자 폭탄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문자로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문자가 저쪽에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동료 의원들 중에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그 억울하다 이게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문제제기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문자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보신 충분히 뭐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정치인으로서 이걸 이제 풀어내는 그러니까 문제제기하는 방식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이 문제도 저는 크게 보면 정치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할 대목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전제로 해서 조금 이렇게 뭐 욕설이나 단기간에 확 이렇게 몰아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게 제가 최순실 게이트 그 청문위원이었잖아요. 하루 새에 10,000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90% 이상이 욕설이고 비속어입니다. 그러니까 10,000통을 봅니까? 못 본데 처음 이게 제목만 봐도 욕설이에요. 이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행위고 이거는 뭐 대중 속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일종의 폭력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50년, 60년 민주주의를 했는데 건전한 비판하고 폭력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정치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런 식으로 무슨 양성화식으로 보면요. 이거는 국가가 천박해지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로. 욕지거리, 비속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런 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좋은 말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예,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국민의당 제가 처음 문자 폭탄을 받아본 게 탄핵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 네, 그때 한참 한 일주일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간히 문자 폭탄 오다가 최근 또 이낙연 총리 지명자 인준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다시 단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의사소통을 해보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해보면 또 풀리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설득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고 사실 통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뭐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자폭탄도 사실상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수단들이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이제 계속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나타날 텐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회가 됐든 또 이렇게 시민사회가 됐든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룰을 정해주는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의 현상에서는 그 문자폭탄이라는 게 의원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 하는 걸 거야 아마. 아니 사실 이정미입니다. 네. 욕먹는 거 좋은 사람은 없죠. 저도 가끔씩 SNS 상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조금 비판의 얘기를 하면 곧바로 막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달리고, 특히 특히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그다음에 외모 비하 이런 것으로 이제 댓글을 달면서 이제 외모 비하는 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데, 한편에서는 이게 정치인의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죠. 어떤 그 나의 이야기, 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그대로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뭐 고소를 해야 된다, 적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 내가 당신에게 일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데 왜 그것을 수용적 태도를 먼저 갖기보다는 이거를 밀쳐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인 것처럼 국민들을 몰아치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으면서 이게 증폭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은 어쨌든 이 반응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모든 언행과 정책 행위들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1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SNS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유권자분들도 좀 더 민주적 방식으로 좀 더 순화된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바람이거든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숨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자기 번호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익명의 게시판에서 올리는 글이라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번호를 노출하면서까지 하는 행위라 당사자들한테는 나름 고민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보낼 때는 아마 면전에서 만나서 욕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막판에 이제 사표론이 막 일면서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 막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다음에 그 SNS에 댓글을 다셨던 어떤 한 분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상정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정말 정권 교체가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너무 과한 언어로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문자가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은 하나하나는 개별적 행동이라 모여서 보내자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놓고도 고민하고 보낼 때도 고민해요, 실제.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거죠. 저는 그 탄핵 전인가요? 개헌 논란이 있어요. 제가 개헌파로 찍혔는데, 저는 개헌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개헌에 반대 입장이었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 보니까 개헌파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해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문자가 막 들어오길래 저는 개헌 아닙니다. 개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선 전 개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 제가 잘못 알았다고,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 보면 그 언어를 약간 격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깨동무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갑자기 확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한 번에 오니까. 중간에 정보를 좀 왜곡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문자는 혹시 못 받아보셨습니까? 칭찬이요? 네. 칭찬도 있죠. 근데 칭찬은 한 1-2%? 1-2%. 네, 진수입니다. 네. 저는 뭐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문자 폭탄을 받지는 않는데 그 아까 이정미 의원 그 얘기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상처를 그렇죠. 입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처
이붐으로 인해서 본인의 평소의 정치 그 소신이랄까 이 철학이랄까 이런 게 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도 사람이고 네. 또 유권자들의 표를 늘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을 텐데 아까 정유섭 의원 얘기처럼 그게 인신공격이나 무차별 언어폭력의 수준까지 가면 이제 국격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니까 보내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모범 답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